도시기본계획. Lasciatemi cantare. Buongiorno Italia, spaghetti al dente.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됐어. Volare, 몰라네. volare, volare. Volare, oh, guantare, oh, vinto di blu, felice, sale lassù.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의 조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기획조정본부 임현규입니다. 정알박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아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댓글 달았는데 주제가 선정되면 상품도 있나요? 그럼요. 다음 편 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나? 댓글 쓰라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는 주택, 교통, 환경,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들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 플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분을 모셔야겠군요. 우리 연구원에서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황정민, 김인희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왜? 황정민 배우님 싫어할 수도 있잖아.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황정민 배우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공간실의 김인입니다. 박사님, 서울 플랜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 첫째, 서울시의 20년 장기 비전 계획이에요. 인구, 산업, 주택, 교통 등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그런 장기 계획. 두 번째는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각 부문별 계획의 방향과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한 줄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보존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추진 근거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서울 플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고도성장의 시기. 그때는 우리가 주택계획,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지방자치가 들어오고 민선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죠. 그래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5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과거의 도시기본계획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계획인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2030 서울 플랜에서는 완전히 다 바꿨어요. 이름도 도시기본계획이란 좀 이렇게 딱딱한 표현을 서울 플랜, 서울 시민과도 소통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도시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계획 만드는 과정도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서 참여형 계획으로 계획 체계도 바꿨고, 시민이 참여하려고 보니까 과거에는 막 70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계획이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짧게 200페이지로 시민이 원하는 5가지 이슈 중심으로 바꾼 계획이죠. 시민이 참여해서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민들을 어떻게 모집했는지도 궁금해요. 모집을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이권을 요구하거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무작위로 연락을 해서 시민들을 모집을 했어요. 연령대, 지역별, 또 성별, 직업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락을 쭉 했는데,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2박 3일의 워크숍도 해야 되고 와서 하루 종일 토론하고 숙제도 내야 되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2만 원인가 교통비가 다예요. 그래서 올까? 그래서 한 4주를 기획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루 반이 지나니까 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소홀했다는 거 좀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시민 참여 방식이 참 좋긴 한데 형식적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서울 플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사실 시민 참여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가장 큰 시민 참여의 특징, 과거와 차이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의 권한을 전적으로 시민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5가지 과제도 제안해서 직접 보고서를 이렇게 쓰게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도전이었고요. 제가 이제 회의를 10명으로 테이블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좀 회의를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투입했는데 시민들이 눈치가 야, 저 사람이 들어와서 혹시 우리 의견을 막 조정하는 거 아니야? 뺐죠. 그만큼 시민이 원하는 것들은 작은 일들도 반영해주고 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요구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직접 그 반영해주고 하니까 시민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믿기 시작하고 재미있게 참석하기 시작. 사실 형식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대한 접근의 진정성, 그 다음에 시민이 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한 분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밤에 택시를 타고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 역할을 해야 돼서 뭐 연예인을 뭐 부르든지 하여튼 외부 사람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끼리 해결하자. 뭐 마술하는 분도 있고 피리 부는 분도 있고 해서 시민들 자기들끼리 막 장기자랑하고 즐겁게 저녁 시간을 보내는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박사님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저도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했는데 시민들이 워낙 재밌게 해서 아쉽게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요게 10년 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미궁상공의 미래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역할이 바뀌었어요. 감시하는 거. 여기 사람 죽어요. Yo no tengo prisa, yo me quedo cuando que empezó a mí se pasa. Pasito, pasito, sube, subecito, vamos pegando poquito.